오늘은 이제 케빈 스토리의 마지막 페이지, 케빈 카스라나 설명의 4부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4부는 붕괴 서드를 몰라도 붕괴 스타레이를 해보셨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 4부는 붕괴 서드 최종장을 다루는데 이 붕괴 서드 최종장이 붕괴 스타레이의 페나코니 스토리와 상당히 닮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페나코니 비유법을 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간간히 엠포리어스 뷰도 나와요. 왜냐면 이제 케빈 스타 시스템이 파이논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스타레이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저희가 이제 케빈 3부까지 오면서 성은 계획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케빈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 성은 계획이야. 진짜 겁나 많이 나왔어. 그 정도로 이 성은 계획과 케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은 계획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아시죠? 한창 이제 우리가 막 코로나 막 창궐할 때 이슈가 됐던 거라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성은 계획은 붕괴 버전의 위드 코로나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좀 과격한 위드 코로나. 말 나온 김에 이제 코로나로 비유를 하면은, 코로나가 이제 하도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지구에 겁나 강력한 초강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려버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 안 걸린 애들 있지, 면역이 있는 애들, 걔들 빼다가 걔들끼리 번식을 시켜. 그러면 이제 후대 인류는 코로나에 면역이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겠지. 그러면 인류는 더 이상 코로나에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논리에서 나온 계획이 성은 계획입니다. 코로나 워딩을 이제 붕괴로 바꾸면 돼요. 문제는 이 지구에 진짜 겁나 강력한 초강력 붕괴 바이러스를 뿌려버리면 붕괴에 안 걸리는 사람보다 걸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냐? 맞습니다.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 자연적으로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거 인공적으로 퍼트린 바이러스에 걸린 건데 이거 배상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이 성은 계획의 과격성이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알바이? 알바이? 그냥 죽게 냅둬. 어차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야. 붕괴에 당한 그런 인간들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열등한 도태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걔들은 버리고 붕괴에 면역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상위 0.1%의 생존자들만 데리고 간다. 이 논리입니다. 붕괴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인 새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비유를 해드리면, 붕괴 면역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날 수 있는 새,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날 수 없는 새죠. 그리고 케빈은 여기서 날 수 있는 새, 붕괴 면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점으로 보고 이 성은 계획을 실행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초기 성은 계획이랑은 다르게 이제 붕괴 서드 최종장에 나오는 성은 계획은 결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초기 성은 계획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날 수 없는 새들은 버리고 간다, 이렇게 약간 줄 건 줘 메타로 갔죠. 근데 변경된 성은 계획, 최종장에 나오는 리메이크 성은 계획은 좀 다릅니다. 최종장에 나오는 성은 계획은 이제 정신의 아담이라고 불리는 꿈 세계에서 일어나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의 아담인데, 이 정신의 아담은 그 페나코니 스토리에서 웰트랑 아케론이랑 서로 이제 만담했을 때 웰트가 이제 악귀 행동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정신의 아담. 갑자기 웰트가 지 말하는 소리에 그게 뭔데 싶다가 그 소리 나오게, 그 정신의 아담이 이 정신의 아담인데, 이게 이제 약간 붕괴 서드판 애나의 꿈 같은 거예요. 정신의 아담 안에다가 날지 못하는 새들, 그러니까 이제 붕괴 면역이 없는 일반인들을 가둔 다음에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가둬두는 거죠. 보호라는 명목하에. 썬데이식 논리입니다. 썬데이식 계획으로 바뀌어요, 이 성은 계획이. 자, 근데 이거 왜 기존 성은 계획은 이렇게 안 했냐? 기존 성은 계획 뭐 줄 건 줘 메타였지만 이제 이 리메이크 성은 계획, 이 정신의 아담 성은 계획은 이거 다 챙기는 메타 아니냐? 그냥 개사기인데 왜 안 했냐? 주 0일제를 붕괴서도 최종장에서 이룰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리메이크 성은 계획, 이 썬데이식 성은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제 케빈이 해야 되는 게 있었어. 케빈이 이제 종언의 율자라는 애 힘을 훔쳐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종언의 고치긴 한데, 이게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율자로 할게요. 종언의 율자는 이제 스타렐로 치면은 약간 에이언즈, 붕괴의 에이언즈야. 여기 이제 뭐 바람의 율자, 번개의 율자 뭐 많은데, 그런 율자들은 죄다 사도 정도 되는 애들이고, 종언 들어가면은 에이언즈야. 그리고 케빈이 이 붕괴 에이언즈의 힘을 훔쳐야 돼. 그런 다음 이 훔친 힘을 바탕으로 정신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케빈이 이 종언의 율자 힘을 훔치게 되면 외형이 변합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외관상 그렇게 보기 좋진 않죠. 썩 그렇게 막 유쾌한 모습은 아니야. 굉장히 약간 어딘가 기분이 좀 좋진 않은, 약간 이제 불쾌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좀 꺼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썬데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페나코니 스토리에서 사람들이 모두 꿈세계에 잠들어 버리면 이 썬데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기 혼자 그 꿈세계를 짊어지고 자기 혼자 깨어있는 상태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게 존재한다고 했죠. 케빈도 똑같았습니다. 케빈이 저렇게 정신의 아담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훔친 종언의 율자의 힘빨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짊어진 상태로 있어야 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심지어 무리지도 못해. 한 번 하면은 평생 이러고 있어야 돼. 죽지 않는 이상 평생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썬데이랑 케이스가 좀 달라. 썬데이는 애나의 꿈 버튼 꺼도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케빈은 성은계약 버튼 끄면 자기가 죽어.
오히려 더 빡세죠. 자, 근데 이제 케빈은 합니다. 케빈은 이 기존 성은 계획에서 리메이크 성은 계획으로 노선을 바꿔요. 이유가 뭐냐? 솔직히 뭐 케빈이라면 뭐 할만하긴 한데 그래도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현상 복귀가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초기 성은 계획은 말이죠. 한 번 실행하는 순간 이거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거 버튼 딱 누르는 순간 초강력 붕괴 에너지 살포돼가지고 면역 없는 애들 싹 다 말살돼 버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하면 못 물러. 죽은 애들 부활 절대 못 시켜. 근데 이 리메이크 성은 계획, 이 정신의 아담 성은 계획은 되돌릴 수 있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꿈세계에 가둬두는 거기 때문에 성은 계획 집행자인 케빈만 죽이면 언제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 문제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면 몰라도 케빈이 왜 따지고 앉았냐? 이거 리메이크 성은 계획 해가지고 뭐 나중에 물으더라도 지가 죽어야 물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따지고 앉았냐? 이 새끼 바보냐? 바보는 아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케빈이 이제 노리고 있는 수가 있었어요. 케빈은 애초에 이 성은 계획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어. 이게 씨발 뭔 소리냐? 실패하게 바라는데 왜 함? 심지어 성운 계획이 실패한다는 말은 제가 죽는다는 소리잖아. 너무 개소리인데? 왜? 자, 일단 케빈은 애초에 이 성운 계획이 좋지 않은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상 비유를 하면은 인류의 그 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꾸는 거다. 이거 붕괴한테 다 같이 죽는 운명에서 정신의 아담 안에 다 같이 갇히는 운명으로 바뀌는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형은 당하면 그대로 끝이잖아. 목숨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생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무기징역을 잘하면 탈옥이 가능합니다. 물론 케빈이 탈옥을 시켜줄 순 없어. 케빈이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은 없어. 하지만 케빈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사용해서 무기징역으로 비틀어두는 거. 그걸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리메이크 성은 계획은 목적이 아닌 거죠. 인류의 목적은 탈옥이지 무기징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징역이 성은 계획은 탈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비로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이 이 성은 계획이 실패하길 바란 겁니다. 비록 자신이 죽을지라도 실패하길 바란 거예요. 왜냐면 성은 계획이 무기징역을 저지했다는 말은 그 무기징역보다 더 좋은 결말, 더 나은 결말을 구세주가 들고 왔다는 뜻이니까. 제가 이제 파이논 스토리를 보면서 케빈이랑 굉장히 닮았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구세주를 기다린다. 이 부분이 저는 둘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은 이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성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죠. 추락하기 위해서 뛰어오릅니다. 이카루스처럼. 하지만 이제 케빈이 이 성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 일단 이 종원의 율자 힘을 세벼야 돼. 일단 이 붕괴 에이언즈의 힘을 훔쳐야 돼. 약간 이제 파멸을 파멸시키는 거랑 같아요. 붕괴를 붕괴시키기 위해 종원의 율자 힘을 훔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이 딱 이제 종원의 율자 힘을 훔치려고 가는데 여기서 케빈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지구 대통령. 1000명의 주교가 먹으러 와. 분명 오토는 저번에 그 케빈이랑 정상회담 해가지고 성운 계획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1000명이 막으러 왔냐? 이 새끼 뭐 구라친 거냐? 자, 오토가 뻥을 친 건 아니고 1000명 정권이 그 사이에 교체가 돼. 원래 이제 오토 아포칼립스가 1477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5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540년 중에 이때 정권이 교체가 돼. 오토가 이제 자기 손녀인 테레사 아포칼립스라는 애한테 주교자를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한 오토는 저 아포칼립스가 말하기를 찍고 죽고 본격적으로 테레사가 이 1000명을 이어받아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이 테레사 정권은 1000명의 캐치프라이즈를 바꿔요. 원래 이제 1000명 캐치프라이즈가 붕괴 타도 인류 승리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 붕괴 타도 인류 승리 플러스 성운 계획 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 주교 테레사가 케빈을 막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레사도 그냥 주게 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오토가 이제 할아버지여가지고 세습으로 좀 받은 거긴 한데 얘도 이제 말빨이 좀 있어. 기본적인 말빨이 좀 있어. 그래도 얘도 좀 주교 수업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일단 케빈이랑 먼저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인류의 운명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이 비유를 들면서 케빈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테레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지. 케빈은 말이죠. 애초에 이 성운 계획이 인류의 운명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얘도 알고 있었어. 단지 이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이렇게 할 뿐이야. 아직 구세주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 한마디로 테레사는 케빈을 설득시키려고 갔는데 애초에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케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화로 풀 수 있는 선은 넘었다. 이거 싸움밖에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개 털려요. 테레사가. 얘는 이제 막 정권 잡은 애기 주교기 때문에 케빈한테는 안 돼. 결국 케빈한테 털린 테레사는 케빈의 새로운 성운 계획, 이 정신의 아담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꿈세계로 흡수돼요. 스타일로 치면 이제 애나의 꿈에 갇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테레사를 처리한 케빈은 붕괴 서드 일부의 마침표를 찍을 그곳 달로 갑니다. 이 달에 붕괴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훔쳐야 되는 케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로 가서 종원의 율자 힘을 훔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 서드 최종장 성은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편 이제 붕괴 서드 주인공들 있죠. 티아나 메이플은요. 얘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냐? 얘들 지금 주인공인데 왜 비중이 사라졌냐? 얘들은 이때 당시 어디 갇혀 있었습니다. 케빈이 이제 성은 계획 실행하는데 얘들이 자기 방해할까봐 미리 부하 보내가지고 얘들 납치해서 가둬둬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어디 갇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들이 여길
탈출하는 과정에서 나와. 얘들이 이제 갇혀있는 데가 무슨 동굴 어디 뭐 지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거품 우주 뭐 허수 공간 뭐 되게 이런 약간 유사과학 이과적인 곳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거품 우주 탈출 과정이 진짜 그지 같은 과학 파트로 번복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한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자의 존재의 절대 이념이고 뭐 개념 자체 무한 무식행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솔직히 한 번에 이해한 사람은 되게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붕괴서드의 역대급 저점이다. 다만 이 영상은 케빈 설명회지 히메브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빠르게 스킵합니다. 노잼 구간 빠르게 스킵하고 우리는 이제 바로 개꿀잼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런 그지 같은 과학 파트 체험 안 하고 바로 그냥 대육회 마운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 최근 가장 핫한 붕괴 캐릭터 엘리시아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재밌어. 얼굴만 봐도 재밌어. 흥행 보장 수표야. 뭔가 잘 될 것 같아. 자, 근데 엘리시아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거 나온 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나왔냐? 엘리시아 얘 죽었잖아. 낙원 엘리시아도 이때는 데이터가 삭제됐을 때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나왔냐? 이건 이제 붕괴서드의 슈퍼스타, 붕괴서드의 사스케, 라이덴 메이 덕분입니다. 이때는 이제 참고로 주인공 애들이 탈출을 했을 때거든요. 히메브가 케빈이 만들어둔 이 깜빵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케빈이랑 싸울 준비할 텐데 문제는 케빈이 지금 더럽게 세죠. 케빈이 지금 붕괴 에이언즈인 종언의 힘을 세벼가지고 지금 세계관 최강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계관 최강자 케빈을 막으려면 본인도 세계관 최강자가 돼야 돼. 한마디로 이제 히메브 중에 하나도 이 종언의 힘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든 비벼. 그래서 이제 히메브 중에 제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키아나가 이 종언의 힘을 먹고 종언의 율자가 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종언의 율자가 어떻게 되냐? 케빈이야 이 종언의 힘을 훔쳤지만 훔치는 건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단 말이지. 비유를 하면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는데 케빈은 지금 불법 사이트로 우회해가지고 뭐 블레이드 TV, 카프카 TV 이런 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광고가 나와. 거의 한 5분에 한 번꼴로 나와. 계속 도트들이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도트들을 없애기 위해 키아나는 이걸 정정당당하게 계승을 받으려고 해. 약간 이제 합법적으로 라프텔 결제해서 보려는 거야. 무광고로. 문제는 이거를 어디서 결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이제 이 종언의 율자 힘을 먹으려면 종언의 고치라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결제화면이야, 결제화면. 근데 키아나는 혼자 이 결제화면으로 못 가. 여기는 이제 기원의 율자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 길을 열어줘야 돼. 아까 그 애니메이션 뷰를 다시 들면은 이제 키아나가 라프텔 결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회원가입할 때 언어 설정을 어디 뭐 라틴어, 히브리어 이딴 걸로 해가지고 어디서 결제되는지 모르는 거야. 결제 화면을 못 찾겠어. 종원의 고치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 히브리어 전문가인 기원의 율자가 이거를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메이가 나온 겁니다. 키아나가 이제 라프텔 결제하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키아나가 종원의 율자 힘 먹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메이가 온 거예요. 문제는 메이도 아직 기원의 율자가 아니야. 얘도 아직 라틴어, 히브리어 몰라. 키아나 못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왜 나와가지고 오지랖을 떨고 앉았냐. 왜 분량을 먹냐. 알고 보니까 메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라틴어, 히브리어 전문가인 사람이 하나 있어. 기원의 율자였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엘리시아였던 거죠. 엘리시아가 이제 기원의 율자거든요. 얘는 이제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거 굉장히 잘해. 거의 네이티브야, 네이티브. 라틴어, 히브리어를 유튜브 방송에 가는 게. 근데 이제 엘리시아는 죽었잖아. 어떻게 나오냐. 엘리시아는 죽었지만 메이는 이 라틴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엘리시아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엘리시아가 기원의 율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가 천천히 마인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기가 과거의 나원에서 만났던 엘리시아 있죠? 그 엘리시아에 관한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그런 다음 자기 마음속에 엘리시아를 만들어요. 상상 속 엘리시아를 만들어요. 진짜로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해. 진짜 약간 상상 친구처럼 자기 기억 속에 엘리시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 엘리시아한테, 그 상상 엘리시아한테 라틴어, 히브리어 속성 과외를 받아요. 기억 속 엘리시아랑 면담을 하면서 기원의 율자 힘을 계승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가 기원의 율자가 됩니다. 상상 엘리시아한테 라틴어, 히브리어 속성 과외 받아가지고 전문가가 돼요. 딸깍 한 방에 2개 국어가 뚫리게 된 거야. 놀랍게도 싫어요. 사실 뭐 기원의 땅이 반응했다 뭐 말이 많긴 한데 그냥 저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원의 율자가 된 메이는 키아나가 종원의 율자 힘을 계승받게 하기 위해서 결제 화면으로 이동시켜주죠. 종원의 고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건 이제 컷신이 있거든요. 예, 보고 가시죠. 이건 이제 키아나가 그동안 했던 거를 다시 약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25장 때 나온 곳이거든요. 영원히 타오르는 물건 나왔을 때. 그거를 뛰어넘고 여긴 이제 오토 스토리. 포로스텐이라고, 오토가 카렌 살리려고 허수나무 접촉했을 때 그때 이제 키아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옵니다. 今のあなたは他人を照らす炎 네, 오토예요. 耐えられない過去もあなたの力にしかなりません。 이키룽다.
계속 나아가죠. 이거 기원의 땅입니다. 메이가 엘리시아한테 기원의 일자 힘을 받았던 곳. 저 별들이 이제 율자죠, 율자. 준備はいいキアナちゃん。 준비가 있까? 次は本当に終点です。 키아나가 율자들의 모든 기억을 지금 받아서 종원의 고치로 받은 거야. 난 저게 구세 PV에 그 키레네가 이렇게 하는 장면 되게 닮았다고 생각해. 아, 됐다. 이 종원의 율자가 된 겁니다. 종원의 고치죠. 결제 화면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종원의 율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키아나가 정식 결제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종원의 율자가 되면서 율자들 기억 싹 다 받고 정통성 있게 계승하면서 드디어 최종장 들어선 지 플레이타임 기준 약 20시간 만에 드디어 케빈이랑 같은 출발선에 서게 돼요. 둘 다 종원의 율자 힘을 가진 상태에서 최종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케빈은 뭐라고 있냐? 케빈 설명이잖아. 케빈한테 돌아가야죠. 우리의 케빈은 지금 뭐라고 있냐? 케빈은 지금 후카라는 애랑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키메브가 종원의 고치로 가서 종원의 율자 힘을 받으러 갔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케빈이 저렇게 종원의 율자 힘을 받으러 가는 키메브를 발견하면 이거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후카가 시간 끌려고 케빈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후카는 케빈 스토리 2부죠. 전에 말씀드린 세이브 계획에서 엠버, 불씨 계획을 담당했던 화라는 애입니다. 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구문명 사람이야. 케빈이랑 이제 동년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티켓타카 하면서 이제 후카가 이제 시간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케빈이 여기서 칼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카한테 질문해. 야, 너는 이제 나랑 같은 동년배니까, 나랑 같은 구문명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툭 까놓고 물어볼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 왜 이렇게 쟤들을 믿는 거야? 키아나, 메이, 브루냐 얘들이 물론 이제 엘리트긴 한데 쟤네들이 종원의 요절을 이길 정도의 엘리트는 아니지 않냐? 쟤들이 과연 종원의 요절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카는 답하죠. 그 아이들은 우리 구문명에 있었던 13영웅들과 다를 게 없다. 그냥 융합전사와 인간성을 가진 율자라는 이 배경의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 뭐 마인드셋이나 이런 건 영웅들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웅들은 단 한 번도 종원 앞에서 주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었으니 키아나, 메이, 브로냐 쟤들도 종원의 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케빈은 여기 구문명의 영웅 중 하나였으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웅들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러나 이 케빈은 다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영웅들이 마인드셋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영웅들이 끝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문명의 이 영웅들은 결국 종원의 율자한테 발려잖아. 케빈은 그 처참한 결말 또한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때 케빈은 결과론주의자야. 키아나, 메이, 브로냐가 이제 영웅들과 마인드가 비슷하다고 쳐도 그 영웅들이랑 같은 결말을 맞아 버린다면 이거 다 부질없어지는 것이다. 같은 패배를 반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케빈이 기회는 줍니다. 이제 케빈이 후카한테 말해요. 지금 난 결과만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날 막고 싶다면 그 결과를 내 앞으로 가져와라. 자기 이기란 소리입니다. 종원 힘을 세빈 자기도 못 이기면 종원 그 자체를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러니까 키아나, 메이, 브로냐 걔들이 과연 종원을 넘을 수 있을지 내가 직접 시험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후 케빈은 키메브 하는 거 더 이상 터치 안 하고 그냥 옥저에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기 딱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종원의 율자가 된 키아나가 메이, 브로냐랑 같이 케빈을 상대하러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붕괴소대 최종전이 펼쳐져요. 참고로 이제 케빈은 이때 폼 체인지를 합니다. 거적대기 입은 이 폼 있지, 이거 버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폼으로 구원 폼이라는 걸로 폼 체인지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 중간 진앙 하나 껴있긴 해. 그 최상의 괴수라는 뭐 중간 진앙 하나 껴있긴 한데 그냥 저희는 그거 스킵하고 바로 구원 폼으로 넘어갈게요. 왜냐? 이 구원 폼이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해. 왜냐면 이거 붕괴 스타레일에 나온 거거든. 아까 전에 본 거적대기 있죠, 이거. 이 폼도 이제 스타레일에서 파이논 변신할 때 봤던 폼인데 이 구원 폼도 스타레일에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구세 PV 있죠. 마지막에 나온 보스 있잖아. 얘예요, 얘. 닮았죠? 지금 날개, 삼각머리,
삼각머리 닮았죠? 얘입니다. 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케빈이 이 구원폼으로 변신을 하고 키메브랑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이 전투는 단편 애니나 컷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종장의 최종장이다 보니까 유저들 보고 직접 즐기라고 실제 게임 플레이로만 이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바로 그냥 결과로 넘어갈게요. 결과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케빈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나오죠 지금. 네가 이겼다. 키아나한테 하는 말이거든. 아무리 센 케빈이라고 하더라도 케빈은 어디까지나 혼자서 싸우는 것이었고 키아나는 이제 누군가랑 같이 싸웠다는 점이 이 전투의 캐스팅 보드로 작용을 하면서 케빈이 패배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에서 패배한 이 케빈은 키아나한테 종언의 율자 권능을 넘겨주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좀 걸려. 이게 이제 용량이 좀 많이 커가지고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송하는 사이에 케빈이랑 키아나가 이제 만담을 좀 나눠요. 키아나 너가 이겼다. 이제 성운 계획의 나머지 부분도 뭐 너한테 지배돼서 너는 이제 뭐 진정한 지구의 신이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케빈이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키아나 특징이 하나 있거든. 키아나는 말이죠, 애가 지능이 좀 낮습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 되게 싫어요. 바로 인수인계 컷. 오케이 신 얘기 그만하자. 우리 너무 복잡해. 그만하고 대신 이제 이럴 시간에 우리 한번 사람 대 사람으로 겨뤄보자. 대련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빈이랑 키아나는 붕괴 시리즈의 근본 무기죠, 빠따를 들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겨루게 돼요. 어떻게 싸웠냐고? 뭘 어떻게 싸워? 그냥 빠따 들고 치는 거지. 여기 뭐 공 던져가지고 뭐 방망이로 타격을 해가지고 비거리를 잰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와일드하게 싸워요. 와일드하게 그냥 빠따로 치면서 싸워요. 그냥 칼싸움을 빠따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크게 한 판 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전송 시간이 다 끝나가자 키아나가 이제 케빈한테 묻습니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앞으로의 계획이 뭐야? 나한테 종언의 율자 권능 넘겨주면 너 뭐 할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앞서 말했다시피 케빈은 이제 성운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케빈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이 키아나한테 사실을 말하죠. 난 이제 가야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후세계죠. 그렇게 해서 이제 케빈은 키아나한테 종언의 권능을 완전히 넘겨준과 동시에 성불하면서 붕괴 서드 1부 대서사시의 마지막을 장대하게 장식하고는 본편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제 케빈이 죽기 직전에 얘가 이제 환영을 보거든요. 환상을 봐요. 자신의 과거 동료들인 13영웅들이랑 여자친구인 메이를 만나는 환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에서 이제 메이가 케빈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널 외톨이로 두지 않을게. 비록 이제 이거는 케빈이 죽기 직전에 본 환상이지만 그래도 죽는 순간에는 저렇게 위로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케빈 평가에 관해서는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입체적인 빌런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영웅이죠. 붕괴 때문에 주변인들을 다 잃고 결국 이 붕괴만 이기면 된다는 극단적인 공리주의자로 변한 그런 악역인데, 동시에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성은 계획이 비윤리적인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실행한다던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과정을 쫓다가 실패하는 걸 보고 그의 반대격인 결과론주의자가 된다던가, 이런 거와 같이 선악 구분 없이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다. 작중에서 인간성이 무뎌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행동한, 누구보다 사람처럼 행동한 낭만주의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끝내기 전에 붕괴 서드 콘서트에 있는 케빈 파트, 케빈 인생 요약본이거든요. 케빈 인생 뮤비예요, 뮤비. 그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ヘクトールは王国が陥落することを知り、アキレウスも自分が死に向かっていることを理解していた。しかし二人は後ろを振り返ることなく戦場に向かった。この最初から悲劇だと決まっていた物語では誰もそのことに迷ったり動揺したりしていなかった。彼らがそうあったように僕たちもそうである。 봤죠? 영웅들과 굉장히 닮았다. 구문령 때입니다. 케빈이랑 메이랑 이제 꽁냥꽁냥 하던 시절. 저렇게 유치한 장난을 치던 때는 이제 깨지고, 붕괴 때문에 깨지고, 나방이죠. 불을 주는 나방. 거기로 들어오고 화염일자를 만나고 융합전사가 되고
수중 냉증도 생기고 그렇게 서로 영원히 터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종원의 율자, 구문명 종원의 율자 전투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ごめんねケビン。 이건 이제 종원의 율자, 구문명 종원의 율자 전투 끝내고 あなたが月から戻ってきて 집으로 돌아왔을 때 ずっと一緒にいられるって言ったけど 이렇게 시험관 아기만 あなたは 남기고 その度 죽었죠. 메이가. 私が嘘をついていると知りながらも私を 신지들을 信じてくれていたの 또를 가자. 얼어요. 僕は彼女に人々に約束をした。 그 ど 어떤 れほどの 대가를 対 치르 価を払おうとも 인류는 人類と崩壊の戦いを必ず勝利に導くと。 바지. 鳥はなぜ 도부토모. 飛ぶと思う。それは飛びたいからだ。しかし 시리게나 ありえない。 나라 なら 기미도 君の 못하요. 答えは飛ばないといけないからだ。白亜紀に終焉の隕石が落下した結果、 적자 自 생존이죠. 由な鳥たちだけが滅亡の定めから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 墜落するため 하지만 に 철저히 飛び 안 上 한다. がる人間もいるんだ。 추락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사람도 있다고. 성원 계획이 실패하기 위해 ずっと 실행하는 僕は 사람도 自己 있고. 満足だ。僕が諦めないのは必死になってないからだよ。 아, 僕はね、気にしないんだ。崩壊とか 진. 人類とか。もしいつかこうやって私に対してトリガーを引くことで大多数の人々を助けられるのなら、ケビン、あなたはどうするの？選択も存亡も関係なく、今万人の理想が大いなる願いと来るな。これが救世の命。梵天百獣、この身に加えゴーマが深淵に至り救世が剣を。来い。今回僕は自分の命を重厚に押し込め、君たちが全てを超えられるように。 야. 이건 이제 최종 전투 시작하기 전까지의 케빈 인생 구역이고,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죽기 직전까지의 행적은 아까 말했던 그대로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붕괴 서드 1부 최종 보스 영웅 케빈 카스라나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